수많은 미얀마 군인들이 음악에 맞춰 서로 물을 뿌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 사관생도들은 미얀마 최대 축제인 전통설 띵잔 연휴를 맞이해 물축제를 즐기며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4월은 동남아시아 우기로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물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태국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 모두가 거리로 나와 서로 물을 뿌리며 행진하고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코로나가 일파만파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면서 물축제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700명 이상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미얀마에서 축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만달레이의 한 사관학교에서 전날 생도들이 띵잔 축제를 즐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약 1분가량의 이 영상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수백 명의 생도들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점프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호스와 물총 등으로 이들에게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2월 쿠데타 이후 숨진 수백 명의 시민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곳에서는 시민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거부했다 보도했고, 최근 결성된 민주진영 미얀마 임시정부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군인들은 띵잔 축제나 즐기고 있다. 불법적인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를 침략한 외국 군대에 더 가깝다. 그들은 명백히 자신들이 만든 코로나19 규칙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미얀마 군부는 더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물파티나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 치명적이었는지 군부 방송을 통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방송은 양곤 중심과 반쿠데타 집 모습을 마치 이들이 띵잔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군부 방송은 몇 년 전 행사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며 미얀마 국민들이 올해 거리에서 물축제를 즐기고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군부의 이 같은 거짓 뉴스는 쿠데타 이후 대학살로 쏟아지고 있는 전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잠재우는 동시에 현재 미얀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속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이끌던 20대 청년이 체포된 뒤에 고문당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지 언론 이라와디는 이틀 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시위를 이끌던 20대 청년이 체포된 뒤에 심하게 맞은 듯한 모습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청년 웨이모 나잉은 지난 15일 오토바이를 탄 채 시위를 벌이다가 갑자기 돌진한 민간 차량과 충돌했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은 미얀마 군인들이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이후 그는 미얀마군 북수사령부 건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모 나잉의 친구들은 사진에 나온 복장과 얼굴을 보고는 사진 속 인물이 그가 맞다고 확인했는데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얼굴 곳곳에 피멍 자국이 선명했고 체포 후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웨이모 나잉을 경관 살해 및 절도, 선동 혐의를 씌워 구금했기 때문에 웨이모 나잉의 가족과 친구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를 이끈 이들을 숨지게 만든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첫 체포 리스트 2월 1일 새벽 4시 55분부터 시작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총 7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해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외쳐온 230만 팔로워를 둔 미얀마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판셀로도 미얀마 군부의 첫 체포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제외하면 7명의 체포 리스트 중에서 유일한 여성인데요. 바로 미얀마 대표 베스트셀러 작가 판셀로가 최근 또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군부는 그녀의 통장 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판셀로 작가는 나는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의 가족까지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미얀마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친 이들은 치료만 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군부가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료진이
군부인이 다친 사람을 구하러 가며 총으로 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잡히게 되면 군부 독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들은 총으로 국민들을 쏘고 협박하는 하나의 테러 집단에 불과하고 한 나라의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최고 사령관 훌라잉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핵심 10개국의 모임으로 10개국 정상들은 자카르타에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몇몇 정상들의 미얀마의 미나웅 훌라잉의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민주진영과 소수민족들이 연합해 출범시킨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미얀마의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아세안 회의를 앞두고 아세안은 살인자 우두머리를 초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웅 훌라잉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주변국들을 설득시켜 쿠데타로 얻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미얀마 군부의 이 작전을 한방에 날려버리며 미얀마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동남아 GDP 1위인 인도네시아와 2위 태국입니다. 태국은 특히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윕 짜노차가 총리로 있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설득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이 태국 부총리와 대화를 가졌고 미얀마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이죠. 한국이 공개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경고를 보낸 이상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때문에 미얀마 군부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셈이죠.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손절하고 몽골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한국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7억 달러 규모의 미얀마 가스복합 발전소 프로젝트를 중단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몽골에서 총 사업비 2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몽골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중국에 판매하는 합작 사업인데 정시우 BKB 회장은 몽골 정부로부터 6,600메가와트 규모 볼롤주틴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밝혔습니다. 최근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되고 있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쿠데타에 우리가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의 역사가 저희에겐 희망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타짜의 너구리와 정마담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아베 말인데. 아베는 잊어버려. 그게 아니고 그날 시진핑이 열병식에서 떨어진 게 대마도 근처라고. 근데 아베는 그 전에 내렸대. 독도에서 판때기가 있었거든. 그래? 그럼 아베가 그런 게 아니네. 그렇지. 그 미군 기지 안에 누군가 있었겠지. 그 누군가가 누굴까?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있어. 독특한 게 있는데 뭐라더라. 눈깔이. 내 괜한 일을. 왜? 시진핑.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섰어. 페페TV. 여러분, 제가 전에 오사카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국기 휘날리면서 국가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진상 피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에 제대로 뿔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일본 여행 불매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아베는 한국인들이 안 와도 중국인들로 여행객들 채우면 관광 수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기세등등한 발언을 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인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하며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이 와중에 시진핑은 일본과 한국을 노리고 엄청난 군사력까지 증강하고 있답니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의 숨막히는 대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를 빼고 좀 둘이서 놀면 안 되겠니? 아유, 피곤하다 피곤해. 지금부터 이 모든 사실들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합법적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국들도 서로 다른 명칭으로 해당 영토를 부르며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는 700개가 넘는 육지와 해양 국경선이 이어져 있지만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은 유독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요. 이는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고 막말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운명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에 기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세계 주요 영토 분쟁은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포기하면서 제대로 된 국경 설정을 돕지 않았거나 해저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민족적 자존심이나 애국주의 고취를 통한 내부 환기용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의 긴장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꼽힙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오이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1895년 청일전쟁 때 패전한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토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사실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무주의 선점 논리를 들어 항변합니다. 이미 1885년 무주의를 선점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카쿠 열도를 이양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은 도서 영유권, 귀속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자원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어 문제 해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대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획득 경쟁은 물론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해양 억제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하며 도발을 일으켰고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센카쿠를 지킨다며 일본판 해병대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기도 했고 여기에 경찰까지 전담부대를 창설하면서 군경이 합작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센카쿠 열도의 긴장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갈등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 남대서양에는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국의 해외 영토지만 지리상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가장 가깝습니다.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이 1775년 이곳을 발견하고 영국 영토로 선언했지만 19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이지만 이 섬에 최초로 거주하던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양국의 분쟁 원인 역시 인근 해상에 매장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더욱이 남극이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두 나라는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가 국내 정치 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포클랜드를 침공하여 양국은 교전을 개시했습니다. 75일간의 전쟁 끝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됐지만 이후 30년여간 협상이 진행되다 결렬되는 과정이 반복하며 양국 간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영국의 영유권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2013년 3월 포클랜드 주민들을 상대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투표를 시행했는데 투표 결과 98.8%가 영국령으로 남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중국과 필리핀과의 스카버러섬 해상대치,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도도 한일 간 분쟁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그냥 우리 땅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도 영토 분쟁은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센카쿠가 대표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다 보니 중국은 군사력을 높여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듯이 최근 군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던 10년 전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질적이 아닌 양적 평가라고 물러섰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중국은 질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 군사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를